입력에 관한 모든 것. 키보드 오타를 줄이는 팁. 찍은 사진에 글씨를 넣는 방법, 그리고 신기한 특수 문자 입력하는 방법까지 모두 모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는 대부분 기본 키보드인 삼성 키보드를 이용하실 텐데요. 이용하시다 보면 작은 화면을 손으로 터치하게 되고 오타도 나올 수밖에 없죠.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에서 키보드를 이용하실 때 오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팁과 키보드를 100%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를 보내거나 또는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 입력창을 터치하게 되면 아래쪽에 키보드가 나오게 되죠. 일단 입력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자,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다가 잘못 입력된 부분이 생겼어요. 그러면 커서를 해당 부분까지 이동해야 되죠. 그러면 손으로 터치를 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위치를 터치하기가 힘듭니다. 자, 이럴 때는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커서 이동이라고 나와요. 자, 이렇게 터치한 상태에서 손을 움직이게 되면 커서가 움직이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면 원하는 곳에 간단하게 커서를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자, 만약 한 줄이 아니고 두 줄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리시고 반갑습니다라고 또 입력했습니다. 자, 커서를 이번에는 윗줄 아랫줄로 움직여 볼게요. 스페이스바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이번에는 터치한 손을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위아래로 움직이면 커서가 위아래줄로 이동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커서 이동할 때 손으로 터치하지 마시고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 커서 이동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스마트폰에서 키보드로 입력을 하실 때 가장 불편한 부분이 글씨가 작아서 불편하죠. 이 글씨와 키보드를 좀 더 키우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하단에 보시면 여기에 톱니바퀴 설정이 있죠. 자, 그 다음 상단에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혹시 상단에도 톱니바퀴 설정이 안 보이고 스페이스바 옆에도 안 보이시면 스페이스바 바로 좌측에 있는 버튼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톱니바퀴 설정이 있어요. 자,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삼성 키보드 설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글자 크기라고 나오죠. 자, 글자 크기를 선택해서 글자 크기를 키울 수 있죠. 자, 글자가 너무 작아지면 보기 힘드니까 글자를 좀 더 키워주는 게 눈에 더 잘 들어오겠죠. 자, 그 다음은 키보드 자체의 크기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크기 위쪽에 보시면 크기와 투명도라고 있어요. 자, 여기 들어갑니다. 자, 이 크기와 투명도는 키보드 크기 조절이라는 메뉴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와 투명도로 합쳐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기종이나 원 UI 버전에 따라서 다르니까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키보드의 크기를 키울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키워주면 키보드가 좀 더 커지게 되죠. 자, 아래쪽으로 내리면 좀 더 작아지게 되죠. 자, 최대한 크기를 키우면 키보드를 좀 더 크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본인에게 맞는 사이즈로 만들어서 이용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원래 사이즈로 돌아가실 경우에는 초기화 버튼 누르시면 원래 사이즈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뒤로 돌아갈게요. 자, 그 다음은 레이아웃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키보드 샘플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신 다음 스페이스 키 스타일로 가셔서 일반과 이메일 주소 입력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마침표에 체크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아래쪽에 마침표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걸 끕니다. 그러면 마침표가 없어지는 대신 여기에 엔터키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 이번에는 이메일 주소 입력이라고 있죠. 여러분이 입력을 하실 때 이메일 주소 입력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메일 주소 입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닷컴에 체크를 해주시면 아예 닷컴 버튼이 나오죠. 그러면 일일이 닷컴을 입력할 필요 없이 버튼 하나로 입력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그 아래쪽에 웹 주소 입력이라고 있죠. 자, 여기에 점이 또 있네요. 자,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쪽에 점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때는 점을 누르고 기다리게 되면 .kr
oa.kr, net, edu, com, co.kr, go.kr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여기서 골라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웹 주소 입력에도 마침표가 있고요. 이메일 주소 입력에도 마침표가 있고 일반에도 마침표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마침표의 기능이 다 달라요. 웹 주소에 점도 끄고 그다음 이메일 주소 입력도 끄고 일반만 켜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누르고 기다려 볼게요. 자, 그러면 뭐가 나와요? 특수 문자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다음 이번에는 일반을 끄고요. 이메일 주소 입력을 켜겠습니다. 자, 그다음 점을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똑같이 인터넷 주소가 나오게 돼요. 자, 그다음 이번에는 웹 주소 입력에서 켜고 누르면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메일 기본 주소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래쪽에 있는 것도 다시 켜줍니다. 그러면 www. 하나가 더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인터넷 주소 입력을 할 때 www. 따로 입력할 필요 없이 이 버튼만 누르면 되겠죠.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에게 맞고 편리한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맞춤표를 없애게 되면 맞춤표는 어떻게 찍을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맞춤표를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 찍게 됩니다. 레이아웃에서 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기타 입력 옵션이라고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그러면 스페이스 키를 2번 눌러 마침표 입력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앞으로 입력을 하실 때 스페이스바를 2번 누르면 마침표가 입력이 되겠죠. 문자 앱으로 들어왔는데요. 자,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2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침표 들어가고 한 칸 떨어지게 되죠. 문장을 입력할 때 마침표 다음에 스페이스바로 한 칸 띄우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스페이스바 2번 눌러서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는데요. 마침표 버튼이 있더라도 이 스페이스바를 2번 누르는 게 훨씬 편리하고요. 속도도 빠릅니다. 그리고 오타날 가능성도 좀 더 줄일 수가 있겠죠. 맞춤표 버튼은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엔터라든지 그 외에 기호가 눌리는 경우도 있는데 스페이스바만 2번 터치하면 간단하게 맞춤표 찍고 한 칸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삼성 키보드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언어 및 키보드 형식으로 들어가시고요. 제일 아래로 내려가시면 언어 변경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언어를 변경할 때는 여기 있는 언어 변경 버튼을 터치해서 언어를 변경했었죠. 자, 그런데 이것도 버튼이 작기 때문에 양 옆에 있는 버튼이나 위쪽에 있는 버튼이 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언어 변경을 스페이스바를 이용하면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여기를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언어 버튼이라고 나오고 스페이스 키 살짝 밀기라고 있죠. 자, 이걸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살짝만 밀어주면 언어가 변경이 돼요. 자, 물론 언어 버튼과 스페이스 키 살짝 밀기 이것도 있지만 이것은 불편하죠. 버튼을 2개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스페이스 키 살짝 밀기가 훨씬 편리하게 이용하게 됩니다. 자, 지금 스페이스 키 살짝 밀기로 설정하니까 스페이스바에 잉글리시라고 나오네요. 터치해서 좌측이나 우측으로 밀어주면 한국어와 영어로 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좀 더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삼성 키보드 설정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문구 추천인데요. 우리가 입력을 했을 때 스마트폰 인공지능이 가장 근접한 단어를 추천을 해주는 거죠. 자, 앞서와 같이 안녕하세요로 잘못 입력을 했을 경우 아래쪽에 보면 문구 추천이 나오게 돼요. 자, 여기에 보시면 철자법이 바로 되어 있는 단어가 나오죠. 자, 여기서 이걸 선택해 주시면 바로 바뀌게 되죠. 자, 이번에도 오타를 입력해 봤는데요. 오날도라고 잘못 입력을 했어요. 자, 그러면 가장 근접한 오늘도, 오늘두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문구 추천을 이용을 하면 오타가 났을 때도 터치 한 번으로 간단하게 고칠 수가 있겠죠. 오타 자주 나는 분들은 문구 추천 체크하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문구 수정 제한인데요. 자, 이 경우는 확인이 필요한 철자를 빨간색 밑줄로 표시하고 단어를 제한한다고 하죠. 자, 이것은 긴 문장을 썼을 때 어느 부분이 잘못되는지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 한국어를 체크를 해볼게요.
그 다음 다시 뒤로 돌아가서 그 다음 다시 문자 앱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오타를 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저휘 채널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아래쪽에 빨간색 선이 그어져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을 잘못 입력한 텍스트에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된 철자법으로 아래쪽에 나오죠. 터치하고요. 저휘 채널 또 터치하고요. 저휘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긴 문장을 입력을 했을 때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오타들을 한눈에 보고 간단하게 수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긴 문장 입력을 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삼성 키보드 설정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이 반드시 이용해야 할 단축어가 되겠습니다. 자, 단축어 들어갑니다. 저는 미리 입력을 몇 가지 해뒀는데요. 평상시에 계좌번호 같은 것들 전송할 경우가 많죠. 자, 그럴 때 일일이 계좌번호를 입력하실 필요 없이 자주 쓰는 계좌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해 두시고요. 단축어를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단축어로 입력을 해 두는 거죠. 저는 계좌번호에 기억과 지읒을 입력을 해 두고요. 여기에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을 해 놨습니다. 자, 그 다음 메일 주소에 단축어는 미음, 이응으로 해놨어요. 그 다음 서울시 단축어를 시옷, 이응, 시옷으로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이 단축어만 입력하면 바로 계좌번호나 메일 주소 입력할 수 있겠죠? 자,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계좌번호 단축어 기억, 지읒 입력했습니다. 자, 그러면 계좌번호 바로 나오네요. 터치하면 여러 번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입력이 되죠. 자, 그 다음 서울시 단축어죠. 서울시. 그러면 아래쪽에 나오고요.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정말 빠르게 입력할 수 있고 오타 없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단축어 같은 경우에는 계좌라고 이렇게 단어를 쓰는 분들이 계신데요. 계좌라는 단어를 쓰지 마시고요. 좀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자음만 써주시면 좀 더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메일도 메일 쓰지 마시고요. 미음, 이응만 써주시면 되겠죠. 자, 보통 여러분이 메시지나 문자를 입력을 하실 때 영어로 입력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한글로 입력하게 되기 때문에 영어로 된 단축어를 이용을 하면 언어를 영어로 바꾼 다음 입력을 해야 되죠. 한국어 입력 도중에 간단하게 입력을 할 경우에는 한국어가 더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음을 따서 단축어를 지정하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축어 지정은 단축어에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단축어를 입력합니다. 주소에 지읒, 시옷으로 해볼까요? 자, 그러면 아래에 전체 문구가 나와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주소를 입력하고 추가만 눌러주시면 바로 단축어 등록이 됩니다. 이 단축어를 잘 이용 안 하시는데요. 꼭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모두 스마트폰으로 사진들 많이 찍으시죠? 이번 시간은 따로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에 글씨를 넣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갤러리 앱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동안 찍은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을 텐데요. 여기서 사진을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 글씨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넣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연필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 아래쪽 메뉴에서 연필과 얼굴 모양이 있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리기 스티커, 텍스트라고 나오죠. 여기서 텍스트를 누르게 되면 지금 사진에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갤러리에서 글씨를 넣게 되면 글씨를 정렬을 할 수 있고요. 서체를 지정할 수 있고 컬러를 지정하고 배경 박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서체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한두 개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서체는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운을 받는 곳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아니고요. 삼성 갤럭시 스토어에서 받으셔야지만 무료로 글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 스토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서 앱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 중앙에서 꾸미기를 선택하면 아래쪽에 인기 글꼴이라고 나오죠. 초코 쿠키, 산돌 미생,
애플민트, 팅커벨, 삼성 산스, 바른고딕 이 글꼴들 전부 무료 글꼴인데요. 다운로드 버튼만 누르면 바로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하셔서 다양한 글꼴들로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설치된 글꼴들이 여기에 전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텍스트를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하늘과 함께하는 여행이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글씨를 쓴 다음 아래쪽에 폰트 종류를 선택을 해주시면 여러 가지 폰트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눌러보시고 원하는 폰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지금 글씨가 중앙으로 정렬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정렬 표시를 누르면 우측 정렬, 그 다음 좌측 정렬, 중앙 정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방 적용한 폰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컬러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일단 뒤쪽 박스부터 지정을 해볼까요? 자, 박스 누릅니다. 그러면 글씨 뒷면에 박스가 만들어지죠. 이 박스는 한 번 누르면 하얀색으로 들어가고요. 또 한 번 누르면 투명도가 적용된 하얀색, 그 다음 다시 한 번 누르면 글씨 뒤쪽에 그림자가 생기죠. 자, 또 한 번 누르면 원래 글씨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배경을 적용하거나 그림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사진이 많이 가려졌죠? 아래쪽에 있는 키보드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보드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키보드가 닫히고요. 메뉴가 아래쪽으로 옮겨지죠. 자, 그 다음 글씨 컬러를 바꿔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있는 하얀색 버튼을 누르시면 원하는 글씨 컬러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 끝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직접 컬러를 만들 수도 있죠. 여기 있는 기본 컬러 외에 사용자 지정을 누르시고 적용할 컬러를 선택한 다음 그 컬러의 밝기와 어둡기를 조정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완료하시게 되면 해당 컬러로 적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컬러 버튼을 눌렀을 때 스포이드가 나오는데요. 이 스포이드를 이용하면 사진에 있는 컬러 중에 원하는 컬러를 찍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돋보기 모양 동그라미를 움직이면 중앙에 있는 십자 표시에 위치한 컬러가 바로 적용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원하는 컬러로 바꿔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다시 글씨를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휴지통 모양이 나오죠? 자, 이걸 누르시면 이 글씨 지울 수 있고요. 자, 코너에 있는 포인트를 잡고 크기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더 크게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글씨를 터치해서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 있죠. 자, 이렇게 글씨가 한 줄 들어가면 사진이 훨씬 분위기 있게 바뀌게 되죠. 요즘은 사진들 공유 많이 하실 텐데요. 그냥 사진만 공유하지 마시고 이렇게 글씨를 한 줄이라도 넣어서 공유를 하면 상대방에게 좀 더 의미 있는 사진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텍스트만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뒤로 돌아간 다음 스티커를 이용을 해서 다양하게 연출도 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15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달력이라든지 재미있는 모양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그 옆에 이모지도 넣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원하는 이모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이모지도 있네요. 하트 모양이라든지 구름 모양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렇게 하늘 사진 같은 경우에는 구름 모양 이모지를 넣어주면 좀 더 이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사이즈를 좀 더 키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뒤쪽에 얹어주시면 분위기를 좀 더 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런 텍스트도 넣어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나를 닮은 아바타를 만들어서 스티커로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우측 끝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좀 더 다양한 스티커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있는 스티커 외에도 여러 가지 스티커들이 있으니까 이런 스티커들 이용할 수도 있겠죠. 자, 저는 여기에 달력도 하나 넣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런 달력 모양을 하나 얹었습니다. 자, 그 다음 터치해서 우측 끝으로 옮기고 사이즈를 좀 더 줄일게요.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또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 다음 구름은 사이즈를 좀 더 줄여서 좌측 위에다가 배치를 하고요. 여기에 박스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박스 모양이 있죠? 터치할게요. 그 다음 크기를 좀 더 키웁니다.
자, 이게 프레임 안에 프레임이죠. 자, 사진 안에 이렇게 프레임을 하나 넣어주면 좀 더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 프레임을 이렇게 중앙에 배치했어요. 자, 그 다음 텍스트를 하나 얹어 줄게요. 이렇게 사이즈는 조금 더 줄이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아주 멋있는 분위기의 사진이 나왔죠. 얼마든지 이 갤러리의 기본 기능만으로도 이렇게 멋진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사진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이쁘게 꾸며서 보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저장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고요. 우측에 있는 점색의 버튼을 누르시고 다른 파일로 저장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저장하면 원본 파일에 덮어서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원본 파일은 갤러리에서 보이지가 않겠죠. 자, 그게 싫고 원본은 그대로 있고 이 사진을 따로 하나 저장을 하고자 한다면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 다른 파일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 갤러리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사진이 두 개가 저장이 되겠죠. 원본과 지금 편집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사진 공유하실 때 그냥 사진만 보내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터치 몇 번으로 이쁜 사진을 만들어서 공유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에서 특수 문자를 어떤 식으로 입력하시나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에서 컴퓨터에서 쓰이는 특수 문자를 비롯하여 이모티콘, 이쁜 글씨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앱부터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특문 ET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특문 ET 앱 설치합니다. 설치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배지가 나오게 되죠. 자, 특문 ET 실행합니다. 자, 알림 허용하겠냐고 하죠. 허용합니다. 모르겠다면 사용법을 봐달라고 하죠. 터치해서 좌측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옆으로 넘기세요. 터치하면 복사라고 하죠. 자, 또 넘깁니다. 자, 부가 기능 탭으로 다양하게 즐기라고 합니다. 또 터치해서 넘깁니다. 여러 가지 부가 기능 무료라고 하죠. 자, 이런 식으로 터치해서 넘겼어요. 자, 전부 넘기면 꼭 읽어달라고 하는데요. 사용 방법을 읽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사이트로 넘어가요. 그래서 사용법들을 여기서 익혀볼 수가 있죠. 그 다음 확인을 누르지 않고 터치해서 좌측으로 넘기게 되면 시작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못 들어가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터치해서 좌측으로 한 번 더 넘기세요. 그래야 시작 버튼이 나옵니다. 자, 시작합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죠. 전부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 특문 ET 앱은 기본 사용은 무료고요. 좀 더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료로 이용해야 되는데 무료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특문 ET로 들어오시면 상단에 카테고리와 추가 기능, 북마크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 카테고리는 아래쪽에서 어떤 것이 선택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위쪽에 있는 카테고리가 바뀌게 됩니다. 자, 지금 긍정적에 선택이 되어 있죠. 긍정적 카테고리로는 이런 카테고리들이 있고요. 특수 기능 카테고리로는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여기에서 기본을 선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긍정적을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러면 즐거움, 사랑, 당황, 공감, 감사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즐거움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즐거움에 관련된 이모티콘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이런 이모티콘들 SNS나 문자 하실 때 많이 보셨죠? 자, 이런 식으로 이모티콘들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행동을 눌러 볼게요. 자, 인사 누르면 인사와 관련된 또 이모티콘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이모티콘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 아래로 내려가면 동물 그 이외에 텍스트 그림, 한글, 아스키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부분도 이모티콘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을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상단 카테고리가 바뀌겠죠. 자, 여기서 고양이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고양이 표현을 한 이모티콘들이 전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은 한글을 눌러 볼까요? 자, 한글을 선택을 하게 되면 상단 카테고리가 또 바뀌죠. 자, 한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모티콘들이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이모티콘들은 키보드로는 표현을 할 수 없는 이모티콘들이죠. 자, 다시 카테고리 누릅니다.
자, 그 다음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특수 문자와 이모지가 나오게 되죠. 자, 특수 문자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상단 카테고리에서 특수 문자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기본 키보드로는 입력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특수 문자들이 나오죠. 오히려 컴퓨터에 있는 특수 문자보다 종류가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특수 문자는 기존에는 볼 수가 없었죠. 이 특문 ET 앱에서는 전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자나 SNS 할 때 이런 특수 문자 이모티콘들 하나 넣어주면 분위기가 달라지겠죠. 자, 그 다음 이 특수 문자를 SNS라든지 문자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경우는 바로 입력을 할 수는 없고요. 복사해서 붙이기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특수 문자 특성상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눈 모양을 입력을 해볼게요. 자, 한 번만 터치합니다. 그러면 바로 복사가 돼요. 자, 복잡하게 복사할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간편하죠? 자, 그 다음 카카오톡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메시지 입력창 터치한 다음 기다리면 붙여넣기 나오죠? 붙여넣기 합니다.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특수 문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다양한 특수 문자들 다 활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화살표와 선도 있죠? 자, 다양한 화살표 모양 여기서 전부 입력할 수 있고요. 문자, 문자 2, 문자 3, 문자 4 여러 가지가 있죠? 문자 3은 고대 이집트 상용 문자 같은 것도 있네요. 자, 그 다음 이모지가 있죠? 이모지 선택하면 상단에서 카테고리를 눌러주면 여러 가지 또 이모지가 나오게 되죠. 스마트폰 키보드에서 제공하는 기본 이모지보다는 훨씬 종류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매번 이렇게 찾아서 입력하기가 불편해요. 미리 자주 입력하는 이모지들이나 특수 문자들을 등록을 해놓고 이용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북마크를 미리 등록을 해놓으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모지는 자주 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북마크라고 버튼이 나오죠. 북마크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이모지를 추가를 해볼까요? 자, 이 이모지를 또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북마크 합니다. 그 다음 카테고리 버튼 다시 누르고요. 특수 문자 들어가서 이번에는 특수 문자를 등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특수 문자를 북마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마크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북마크 할게요. 그리고 눈사람도 북마크 하겠습니다. 자, 화살표 선에 들어가서 화살표도 북마크를 하겠습니다. 자, 이 화살표 북마크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북마크를 전부 했죠. 자, 그 다음 카테고리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상단에 북마크 버튼이 나와 있어요. 이 북마크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제가 등록한 북마크들이 전부 보여요. 자, 여기서 이용할 특수 문자를 터치만 해주면 바로 복사가 완료되죠. 자, 그러면 이제 카카오톡이나 문자에 와서 그대로 붙여넣기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스마트폰에서 입력할 수 없는 다양한 특수 문자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모티콘도 하나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런 게 과연 입력이 될까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 가끔 문자 오게 되면 이렇게 이모티콘으로 보내는 경우 있죠. 전부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모티콘은 우측에 있는 하트 모양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북마크에 들어가게 돼요. 자, 북마크 가볼까요? 이모티콘 등록됐죠? 터치하고요. 카카오톡으로 갑니다. 자, 입력창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붙여넣기 하면 자, 이렇게 키보드 위쪽에 벌써 나오죠? 자, 그대로 터치만 하시면 돼요. 전송합니다. 자, 바로 전송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복잡하게 텍스트를 쓰는 것보다 훨씬 내 기분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특이한 서체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카테고리에서 추가 기능을 터치하게 되면 특수 문자 폰트와 인사체라고 나오죠. 특수 문자 폰트를 누르면 다양한 폰트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하단에 있는 입력창에 텍스트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텍스트에 해당 폰트를 적용을 시킬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Hello, how are you? 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문장에 특수한 폰트들이 적용돼서 보이게 되죠. 자, 이런 것들도 바로 이용할 수 없고 북마크로 저장을 해 놓으셨다가 필요할 때 복사해서 붙여서 이용하게 됩니다.
SNS나 문자에 동일한 폰트로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대방에게 새로운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적용한 폰트를 북마크 해보겠습니다. 북마크 저장됐죠. 그 다음 북마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거 복사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에 오신 다음 터치해서 그대로 붙여서 전송하시게 되면 이렇게 아주 이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죠. 자, 앞서 봤던 거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한국어로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글씨체가 적용된 것을 보면 처음 부분은 동일한 것 같지만 뒤쪽으로 가시게 되면 다양한 모양들이 적용돼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게 되죠. 자, 서체와 이런 특수 문자들이 조합된 이런 모양들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것도 어디선가 한두 번은 보셨을 텐데요. 전부 이런 식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자, 이거 선택을 해볼까요? 그 다음 메시지에 붙여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송합니다. 아주 재미있게 전송이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자, 가끔 스마트폰에서도 특수 문자를 이용할 일이 있는데 그럴 때도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